또 한 가지 이제 그 토크. 제가 예전에 그 리뷰 올렸던 걸 한번 볼까요? 이게 몇 년도냐? 2014년 12월. 네, 맞아요.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2014년. 크리스마스 때 요거를 보고 이제 매장에 가서 그 테스트 드라이브를 신청을 했죠. 그래서 요런 그래프, 요런 게 전 되게 인상적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부분 같아요. 이게 사실 이렇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지금 엔진 스피드는 이제 RPM이고요. 자, RPM도 보시면은 요 앞에는 그냥 생략해 버렸죠. 앞에가 생략해 버리고 그냥 요 시작부터 뭐 최대 출력이 그냥 쭉 나오고 토크도 그냥 최대 토크가 쭉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감속기가 한번 가면서 이렇게 줄긴 하는데 그래도 미친 토크가 나오죠. 이건 13년식이고 이때 당시에 제가 시승했던 14년식은 더 출력이 올라갔었습니다. 시작부터 최대 출력, 최대 토크가 나와요. 이때 당시 13년식이 보시면은 436마력의 토크는 2000, 얘네는 뭘로 하지? 요걸로 하는구나. 얘네는 저 킬로그램으로 하지 않네요. 어쨌든 이 다이노그래프를 보고 있으면 원래 이제 기존에 우리 내연차는 이런 다이노그래프가 안 나옵니다. 이런 식이에요. 보시면은 294마력에 36. 이분은 토크가 좀 짙게 나오네요. 아니구나. 여기 있구나. 맥시멈 여기 있네요. 299.35마력에 45토크. 저랑 비슷하네요. 이 정도 나와요. 이걸 엔진 마력으로 치면 350마력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FR은 그 구동계 손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한 60 정도까지는 웬간한 내연차나 스포츠카보다 빨라요. 이게. 그러니까 봤잖아요. 이거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RPM이고요. 요거를 마력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자, 전기차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전기차는 그러면 이제 제 거 코나 EV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형성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형성돼요. 이런 식으로 가요. 여기 완전 플랫하잖아요, 여기가. 그죠? 200마력이 좀 넘는 마력을 그냥 한 3000, 4000까지, 3000 정도, 3000 이상까지 계속 가져가요.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꺾이는 게 뭐냐면 감속기가 2단이에요. 테슬라도 감속기가 2단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전에 제 차였던 제네시스 쿠페를 치면 어떻게 하냐면 방금 그래프 보시죠.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가서 5000쯤 가야 이렇게 찍어요. 그리고 떨어져요. 이런 그래프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잡고 있는 영역을 볼게요. 그럼 얘는 1000, 2000, 3000, 4000, 3500까지는 얘가 더 느려요. 스포츠카가. 요 영역이죠. 그 이후에 빨라지지만 5000, 6000을 넘어서면 7000 되면 다시 훅 떨어집니다. 6000 정도 기준으로. 얘는 여기까지 가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나서 훅 떨어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출력을 내는 이 그래프상에서 면적을 구해보면 자기보다 한 150마력 더 많은 애랑 그 출력 면적이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혹시 길에서 가다 보시면 전기차 운전하시는 분들 가끔 약간 이상한 타이밍이나 이상한 타이밍에 차선 변경을 하거나 끼어들거나 그러죠. 그런 거 약간 관심 있게 보시면 그런 거 보실 수 있어요. 약간 이상한 타이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전기차 앞에서 얘랑 출발하고 수고를 하려는데 제 가속하고 감속 타이밍이 나랑 너무 달라서 막 박을 뻔하는 거야. 그런 상황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특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약간 야, 스포츠카 지나간다 생각하고 가까이 붙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은 가까이 붙을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안정적이거든. 자기가 운행하는 게. 여기가 플랫하다 보니까
많은 마력의 영역이 고르게 쓰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그런 주행을 할 수 있고요. 이거 굉장히 스포츠성이 강합니다. 전기차는. 그래서 사실 전기차로 쿠페 같은 게 나오면 저는 바로 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제네시스 쿠페가 전기로 나온다는 소문이 계속 있어 왔는데 나오면은 뭐 저는 빚을 내서라도 지를 겁니다. 그럼 이거 뭐, 뭐 어떻게 사냐? 일단 중고는 없습니다. 중고는 이제 슬슬 나오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2년 동안 소유해야 돼요. 2년 동안. 전기차 그 충전 보조금을 받으신 분들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이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막 이런 거 나오죠. 각 지자체별로. 그래서 구매 및 지원,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이란 게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가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부 지원 보조금이 뭐 1,000만 원을 넘게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조금 지원 차량 뭐 제조사별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은 국고 보조금입니다. 현대, 뭐 코나, 뭐 기본형, 뭐 경제형. 기본형이 롱레인지입니다. 얘네.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경제형이 이제 숏레인지입니다. 그래서 기본형 800만 원. 국고 보조금 지원 금액, 즉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 금액 최대가 800만 원입니다. 2021년 기준이요. 그래서 쭉 있고 뭐 800만 원이 최고고요. 그 언더도 있고요. 벤츠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왜 못 받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언론에도 한번 났었죠. 비용하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아예 못 받은 이유가 냉간시 전력 효율이 55%였나 60%였나 언더로 떨어지면 이걸 인증을 안 해줘요, 환경부에서. 근데 벤츠 EQC 시리즈는 그 냉간시 전력 효율을 달성을 못했어요. 좀 그러니까 이게 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독일 차들이 이미 막 전기 시대에 많이 뒤처졌다.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독일 차들의 전기차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나 노하우 같은 거는 지금 굉장히 뒤처져 있어요. 사실 냉간시 효율 55%뭐 이런 거는 중국산도 달성하는 수준이거든요. 그 수준을 독일 벤츠가 달성을 못한다는 게 일단 나는 좀 어이가 없고, 야 이제 뻥마력 뻥매연에 있는 뻥전력이구나. 글쎄요. 우리는 향후에는 좀 어렵다고 봐요. 독삼사는. 폭스바겐을 빼고. 근데 폭스바겐은 독삼사에 들어가는 회사가 아니잖아. 폭스바겐하고 포르쉐만 좀 가능성이 있고요. 나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지급 현황 확인이라고 있어요. 또다시 들어가시면 여기 지급 현황에 전기차, 이륜차, 수차, 굴착기만 있는데 전기차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뭐가 있냐? 각 시도별로 몇 대를 민간 공고 대수로 지원해 주느냐. 즉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또 줍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하고 지자체 보조금을 합쳐서 받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요거 얘기할 때 항상 이 얘기해요. 이게 제가 할 때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그 보급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급 사업이기 때문에 보급의 목적을 달성하면 이 사업은 사라지고요. 보급 달성하기까지는 보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예산은 늘어나요. 근데 전체 예산은 늘지만 보급 그 아까 이제 공고 수량이 많아지니까 개개인이 받는 보조금이 줄어들죠. 그래서 올해 구매하셔서 차를 받으시면 정부 보조금 800만 원에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지금 한 400만 원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1200만 원 정도의 지원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오닉 5 요번에 뭐 대기하셨다면 올해 받으신다면 만약에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코나 EV 살 때 1년 반 기다렸거든요. 미쳤지. 근데 그렇게 기다리게 돼요. 전 솔직히 1년 반이 아니고 내가 테슬라 모델 3 예약부터 시작하면 3년 기다렸어요. 3년. 근데 이거 언제 들어와 안 되겠다 해서 볼트로
갈아타서 대기를 하려다가 볼트 딜러가 아유 사장님 이거 500대 겨우 들어옵니다. 안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기다렸는데 다음에 1월 5일 날 그때 처음 코나이비가 예약을 받았죠. 그래서 오전에 막 예약을 하려고 들어가는데 안 돼. 서버가 이미 막 박살이 났어요. 거의 막 버벅대다가 안 돼가지고 한 점심때까지 막 누르다가 한 12시 좀 넘어가니까 그때 예약이 성공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전체 그 순번이 12,000 몇 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번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순번 알려주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때 막 언론에서 계속 그걸 알려줬어요. 막 10,000대 넘었어, 11,000대 넘었어 이걸 기사로 계속 알려줘서 제가 딱 넣었을 때가 12,000대 넘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13,000대 넘었다는 기사가 나오기 그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2021년 1,200만 원 혹은 뭐 좀 더 많이 뭐 그 정도의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문제는 대수죠. 자 봅시다. 서울특별시 뭐 5,060시대 굉장히 많죠. 제가 할 때 2018년도에 이거 500대 수준이었습니다. 인천은 400대였고요. 498대인가 그랬었어요. 그것도 1차 추경 예산까지 포함해서 그 전에 300 몇십 대였고. 자, 근데 보시면은 많이 늘어났죠. 근데 우선순위 법인 기관이 있습니다. 이걸 빼셔야 돼요. 우선순위 법인 기관을 빼면 약 절반이죠. 절반이 2,500대 가량이 민간 공고, 일반 공고 대수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서울시에서 구매하셨으면 서울시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2,500명 안에 들어가야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출고 대수 884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함정이에요. 안 남아있어요. 자 정부 보조금에서는 만약에 정부 보조금이 올해 막 2만 대, 3만 대다 그러면 들어가겠죠. 정부 보조금 안에는. 근데 내 지자체에서 서울에서 지금 이거 기다리는 사람이 3,000명이야. 근데 내가 2,500번 순번이 넘어갔어. 근데 아직 여기 출고 대수, 접수 대수도 아직 많이 남아있네? 과연 그럴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요거를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반 50%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34대입니다. 서울이에요. 다른 지자체도 다 공고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이제 인천광역시장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어서 직접 이걸 보셔야 되는데 동일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12보조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국비는 6천만 원 미만, 이건 동일합니다. 6천만 원 미만은 전액, 6,900에서 9천은 50%, 9천 이상은 안 줍니다. 그리고 12는 해당 차량 국비, 라는 게 국비 최대 단가 곱하기 12단가 100만 원.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뭐 쭉쭉쭉 내리다가 차상위 이하 계층은 추가 지원이 있네요. 이런 거 생겼구나. 저 땐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거 꼭 챙기세요. 자 보시면 쭉쭉 내리다 보면 제일 중요한 얘기. 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자로 변경됨.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전기차는요, 여러분 신청하시잖아요. 사실 저 신청서가 있어요. 저 양식 중에 쭉 내려보면 신청서가 있는데 보조금 지급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미리 접수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냥 딜러한테 가셔서 일단 예약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제조사별로 그 생산 순서를 대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조금 지급 신청서는 신청서를 제출한 후 60일 이내에 출고가 돼야 돼요. 차가 60일 이내 차가 출고가 돼야지만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야 저거 나 접수 마감될 것 같아 해서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먼저 신청서를 썼어. 접수를 했어. 근데 내 차는 3달 있다 나온대. 그럼 못 받는 거예요. 취소자가 돼버려요.
그렇게 가시면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각 지역별로 이제 각 지역 네, 지역 딜러들이 자기가 받은 순서가 있죠. 1, 2, 3, 4 뭐 순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위 이제 직영 딜러들이 있고 본사 직영 딜러들이 있고 이 딜러들이 각 지역별로 다시 순번을 매긴 다음에 최종 현대 혹은 또 현대 말고 이제 각각 있겠죠. 뭐 기아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걔네 본사에서 생산 대수에 이렇게 여러분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여러분이 뭐 내가 만약에 10,000번째야. 그러면은 10,000번째에서부터 12,000번째가 뭐 어느 날 잡혔어 생산이. 그럼 그 생산 일정에 대한 예정 일정이 한 2주에서 한 달 전에 잡혀요 공장에서. 그 시점에서 얘기를 해줘요. 지금 예약하신 차량이 2주 뒤에 이제 생산 예정입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럼 그때 이걸 쓰러 오라 그래. 아니면 이제 대신 보내줘도 이제 해줘요. 딜러들이 이 보조금 지급 신청서 써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맞춰서 써야 되는데 그때 맞춰서 쓰는 시점에 이미 TO가 끝났다고 하시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 나는 그냥 정부 보조금만 받고 지자체 보조금 포기하고 받을래 그냥 800만 원. 이러고 나는 차를 받겠다. 첫 번째 초이스. 1번 선. 되게 못 쓰네. 점점 못 써지네. 1번. 2번. 나는 그냥 내년으로 순번을 넘겨주세요. 미리 얘기하셔야 됩니다. 내년으로 순번을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차는 그 공장에서 제조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제조가 취소되고 다른 순번들이 땡겨지고요. 제조가 들어갔다면 다른 이제 그거랑 같은 옵션을 하신 분의 순번이 앞으로 끼어 들어와서 그분께 배정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도 배정이 돼봐야 이미 순번 넘어간 순번이죠. 그래서 그 차를 그냥 내년에 받는 경우도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차를 그냥 내년에 받았어요. 두고 있다가 현대에서 갖고 있다가 그냥. 그러면은 다음 해로 넘어가잖아요. 다음 해로 넘어가면 요것도 단점은 있습니다. 보조금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줄어들 수 있다고요. 어쨌든 해가 지나면 보조금 예산이 새로 잡히고 보급 대수나 이런 게 새로 책정이 됩니다. 다만 내 순번은 전년도 대기자 순번이기 때문에 최우선이죠. 네, 물론 내 뒤에 순번들도 내 뒤에 우선 순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들은 또 밀리는 거지. 근데 이걸 모르고 사실 취소를 당하는 사람이 더 많죠.